176억이 들어갈 데가 없다는 근데 거예요. 뭐야? 산삼도 관련 없고 항노화랑도 관련 없는 제품들이 쫙 깔려 있는. 그냥 막 갖다 놨어. 막 갖다 놨어. 할수 없지. BJF가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감시 같은 게 전혀 이루지 않았던 거죠. 이건 176억, 이건 4조 8천억. 그 행사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지금 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 무슨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대들기를 보려는 자 구독의 무게를 견뎌라.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무겁잖아. 오늘 있어. 영상에 아직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R 잊지 말고 모두 눌러주세요. 예, 보시는 분에 비해서 뭐 좋아요 우리가 좀 높은 편이긴 해요. 보는 분에 비해서. 자 뉴스 기사만 봐도 빡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보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빡칠 수 있는 알빡기 알고 보면 더 빡치는 기사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갑자기 영상 올린 게 있어요. 뭐지?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 그 이름도 빛나는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 일단 읽으시네. 이거 읽기 어려운데. 이거 읽기 어려워. 가고 읽기 싶어. 어려운데. 이 엑스포에 가면 산삼이 막 지천에 널려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막 손 뻗으면 산삼인 것 같고. 그래갖고 갔다 오면 수명이 몇 년 늘어날 늘어나 것 같아. 있고. 네.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 갔다 왔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게 뭔 뜬금없이 뭔 영상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 뭐냐면 우효영 기자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좀 나 좀 도와줘. 뭔데?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빠니보틀이라는 여행 유튜브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컨셉으로 했구나. 그게 사실은 처음 시작은 사실 예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탐사보도물을 많이 만들어도 보질 않으니까 고민했던 게 그럼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예산 문제나 이런 거에 관심을 두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했었는데 그럼 정답이잖아. 전달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자. 그럼 여행 유튜버 형태로 빌어서 이걸로 아이템을 제작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혼자는 너무 노잼이니까 그러면 유잼의 대표 아이콘은 이제 김기화 기자를 초빙하자 이게 아이디어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가봤는데 말이죠. 여기 대리기 유튜브 댓글 옥정 기자 읽어주십시오. 대들기의 박주민님이요. 어떻게든 산삼과 엮어주려는 김기현님의 애잔함이 돋보이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이 달리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행사가 말이죠. 함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각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치.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요거가 지자체, 지방자치제라는 뜻이죠. 지자체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 지자체 국제행사의 비밀 이라는 기사를 쓴 탐사보도부의 유호윤 기자 그리고 정세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또 나왔습니다. 탐사보도부의 유호윤 기자입니다. 좀 활기 있게 해줘요. 아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텐션 좀 올려봐봐. 그만한데? 되게 싫어하는가 봐. 아니, 네. 그러니까 아이템을 할 때마다 불러줘서 너무 감사한데 여하튼 탐사보도부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 유호윤 기자라고. 네, 수혜 지도 때는 안 불렀어요. 아 그때 안 불렀어요. 그거는 좀 진짜 노잼이었죠. 살릴 수 없었어. 그것도 같이 했어. 그래서 이번에 이호인 기자와 함께 이 국제행사 취재를 탐사보도부에서 마치고 지금은 산업과학부에서 요새 좀 핫한 요소수 취재를 좀 하고 있는 우리 정세배 부서로 기자라고 왔지. 합니다. 네. 야 차라리 요소수 얘기를 하자. 이것도 재미없으면 돌리셔도 돼요. 얘기하다가 요소수 얘기가 겠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영상 봤습니까? 이거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좀 약간 저는 그 엑스포 가서 현장에 갔잖아요. 너무 놀랬어. 176억이 들어간 행사인데 맞지? 156억인가? 176만. 176억이 들어간 행사에 국비가 56억? 아니 52억? 45억. 45억 들어간 행사인데 정말 지방 축제 아니 산삼이 비싸니까. 산삼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영상 안 봤구나. 아니 그게 기본이 다른 게 그러니까 저 엑스포라고 하면은 물건들 갖다 보여주는 것만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산업 박람회예요. 그러니까 산업에 표점이 맞춰가지고 이 지역의 원래 특산물이 산양삼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산 산자락의 함양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그 산삼 씨앗을 뿌린 다음에 재배를 해가지고 거둔 이제 삼을 이제 양식하는 거지. 산양삼이라고 재배하는 하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이쪽 지구에서 항노화 산업을 이제 단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키워보자, 육성해보자. 그걸로 막 화장품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만들고 좋아. 약도 만들고. 취지가 좋아.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행사를 한번 유치해가지고 산업 박람회를 통해가지고 이 지역을 좀 부흥시키겠다. 지역 경쟁력 좀 이번에 한번 뭐 키워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국비까지 투입해서 이 엑스포를 치른 거죠. 네. 근데 정작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
국비도 들어가고 외국에 있는 뭐 사람도 초빙하고 바이어도 오고 하면은 그 규격에 맞는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이거 완 지역 축제였던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여기 KBS 유튜브 댓글 정윤욱 기자 좀 읽으시죠. 비한화님이 드론 프로펠러가 332%돼 있다에 빵 터졌네. 175억 중에 170억은 누군가 주머니 속에 있을 듯. KBS 사이트에 그냥 시골 장터 수준의 무언 오가는 접대 속에 꼽히는 침묵이냐. 유영 기자 직접 가봤잖아요, 나랑 같이. 네. 가봤는데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계획서부터 봤어요. 취재 초기부터 이 행사 취재를 이거를 해야겠다고 그 맘먹은 이유는 뭐예요? 그거부터 얘기해. 사실 이 왜 취재가 갑자기? 뿌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원이 함양에 있는 공무원들이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비 같은 걸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잘못 썼다 이 얘기를 감사하고 있다 이 사실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야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취재를 하려고 내려가가지고 감사 관련된 보고서도 좀 보고 자료도 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탐사보도부에서 하기 좀 약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역 함양의 문제인데 이거를 굳이 이제 탐사보도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장시킬 만한 의제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사실 조금 이제 주저했는데 이걸 좀 전국적인 의제화로 좀 키워보는 방식을 좀 고민하다가 그럼 이렇게 함양에서 엑스포가 열렸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국비까지 받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더니 이게 기획재정기재부의 심사를 받고 통과된 행사인 거예요. 국제행사 승인받아가지고 그래서 국비도 받고 이렇게 큰 규모로 열릴 수 있었던 건데 그럼 비단 함양의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함양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렇게 비슷한 심사, 부실 심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 기재부가 국제 행사를 관리한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이번 탐사보도 해보자. 그 취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함양에 계신 분들의 이슈가 아니에요. 함양에 계신 분들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 모두의 이슈인가.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낸 세금을 이렇게 이런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시면 아직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건 정말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고 사실 뭐 정말 많은 지자체들이 국제 행사를 똑같이 개최하기 때문에 이건 함양에서 이번에 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런 일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죠. 매년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전국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동네 일은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일은 아닌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 유튜브에 제이님께서 엑스포, 그러니까 이름이 엑스포잖아. 엑스포는 여러분 93년 우리 꿈돌이 꿈순이 테크노피아관 아시죠? 그 쪄죽는 그 대전에 여기 그게 엑스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는 사람 아니 그게 망했어 그거. 지금 몇 년생인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을 만큼 국가적인 이벤트였는데 그것도 적자였어. 엑스포 갖다 붙인다고 이렇게 쉽지 않아요. 돈 벌기가. 그런데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 맞지? 맞아.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를 연 거예요. 근데 엑스포라는 명칭 자체가 유명하고 있어 보이니까 갖다 붙인 거지 고심해서 붙인 게 아닌 것 같다. 군 단위의 지자체는 정말 지자체장의 치정용 한 줄 늘리려고 뭔가 한다고 보여주려고 버리는 게 한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왜냐? 중앙정부가 하는 것처럼 감시도 적고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까? 이슈화도 되지 않으니까 진짜 하는 거 보면 왕이나 다름없던데 근데 그나저나 행사장 땅이 저래가지고 비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완전 다 흙바닥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비 왔으면 정말 질척했겠네. 거기 그 행사장 자체가 원래 이제 거기 공원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원을 오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사실은 건물 자체도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을 올린 게 아니라 다 텐트를 지어요. 왜냐면 텐트는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에 엑스포는 다 텐트였어. 텐트였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이제 이게 영구적인 건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철수를 해야 되니까. 철수해야 되니까. 반대로 따지면 여기 완전 포장해놓고 그런 건물로 올려놨으면 더 이제 문제가 됐을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옷 땄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수 엑스포도 사실 대단히 국가적인 큰 관심사 속에 치러진 대규모 이벤트였잖아. 그래서 여수 엑스포 그 엑스포장 활용 문제가 계속 몇 년째 이슈였다가 다 망했거든 결국. 그러니까 이게 천막이 아니면 이 적자를 면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저희가 엑스포 명칭이 약간 중요한 게 이게 엑스포 명칭을 원래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자, 엑스포라는 명칭은 아무 축제나 붙이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원래 국제 박람회 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등록 그렇지. 박람회와 인정 박람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박람회를 개최를 해요. 그러니까 등록 박람회라고 한다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 두바이에 있었던 이제 등록 박람회 5년 주기로 열리는 박람회인데 네. 이거 말고 인정 박람회라고 해서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박람회들을 또 허가를 해줘요. 그게 바로 대전이나 여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 엑스포 재단이 관리하는 엑스포 말고 다른 행사들은 사실 박람회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이제 행사가 조금 더 있어 보이려면 이 세계 무슨 엑스포라 붙이면 있어 보이니까 네. 명칭을 좀 차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그 뭐 20세기 소년을 보면 나오는 만국 박람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이른바 박람회라는 거고 엑스포는 딴 건데 그래도 엑스포라는 이름을 붙이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네이버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좀 보시죠. 네이버에서 신하님이요. 대전 엑스포 공원도 적자, 여수 엑스포도 적자, 관리도 안 되는 현실인데 무슨 또 엑스포 타령이냐. KBS 유튜브에 달린 댓글인데요. 올란도님이 응? 세금 달달하네. 달달하라. 자 유원 기자가 직접 가보고 저랑 같이 가봤는데 네. 뭐가 문제였던 것 같나요? 일단 겉으로 보이는 건 산업 박람회라면 이제 산업적인 제품들이 전시가 돼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 해야 되니까.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 전시가 가장 응축되어 있는 공간부터 먼저 가봤어요. 산업 규류관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아무 기업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기업들을 들어올 수 있어요. 해외 기업도 그렇고 국내 기업도 그렇고. 어떤 기준? 예를 들어가지고 항로화 산업이나 아니면 산삼과 관련된 산업의 인정성, 관련성이 인정받아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였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왔던 기업들 명단을 다 받아봤더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누룽지 파는 회사 들어가 있고 그 마스크가 그냥 방역 마스크 있잖아요. KF94 네. 그 마스크 파는 기업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다는 거는 물건 팔라고 들어가는 거야? 팔고 들어온 거죠. 팔거나 아니면 뭐 계약을 거기서 수주를 하거나. 사실은 그런 거 이게 전시와 판매라 걸려 있지만 방점은 전시가 아니라 판매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니까. 근데 산삼을 전시는 의미가 없잖아. 산삼을 다 먹고 살라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삼을 파는 공간이 별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산삼 그 원재료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삼 그대로 사는 공간은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산업 박람회는 산삼을 산업화한 제품들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가공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산삼이 들어가 있는 산삼 떡을, 예, 떡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캔디. 건강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산삼을 좀 먹기 좋게 만든 제품들이 전시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인정성이 있죠. 관련성도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산삼도 관련 없고 항노화랑도 관련 없는 제품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누룽지에 산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런 것도 기사였어요.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마사지기, 발 마사지기, 뭐 발 마사지기도 들어가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봤던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구두 있잖아요. 네. 수제화를 팔고 있었어요. 현장에 그냥 가봤더니. 오일장이 열렸네. 오일장. 그러니까 입장판 엄청 뜨겁더라고.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해요. 엑스포가 인증한 옥장판. 엑스포 그러니까 그리고 무주산 천마. 어. 그러니까 다른 지역 제품들의 이제 뭐 여기 화개장터구만. 어디 유명한 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체험 활동은 더 뭐 많았잖아요, 사실. 체험 활동. 더 조금 약간 아니, 저 연관성이 VR 없었는데. 재밌게 하시더만. 네. 아니 근데 VR은 내가 인정을 해. 왜냐하면 뭘 인정해? VR을 타고 가면 새 딱 타요. 새가 막 날아. 어디 가냐? 산삼 찾으러 가는 거야. 산삼 찾아가는 거 막 이래. 근데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야. 네. 재밌겠다. 그거 재밌어. 그러면 산삼이 막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하고 나면 한 10년 늙은 느낌이야. 그 산삼 먹어야지. 한노화가 아니라 노화가 그 뭐야. 완전히 노화. 그 산삼 먹으러 가면 그래서 산삼 먹어야지. 그 똔똔이야. 똘똘이야. 미안한데 지금 얘기로만 들으면 꽤 괜찮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엑스포 전시장은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혹여나 다른 전시 공간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우리가 너무 부실한 걸 부각해가지고 문제를 키운 거 아니냐, 일부분만 보고 너희가 이거 해석해가지고 보도한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적을 받을 게 제일 경계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걸 봤는데 재밌으면 인정하자. 진짜 뭐 재밌는 의미 거 있고 진짜 인정하자. 의미 있으면 접어야죠. 사실 이렇게 잘 돼 있으면 잘 놀았다 이거 어. 접어야겠다. 이거 잘 만들었네 했는데 일단 산업적인 부분 전시공원 갔더니 천마 팔고 수제화 팔고 말도 안 되는 제품들 갖다 팔고 있고, 또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 다 봤어요. 우리가 전부 다 가봤거든. 내가 가장 기대했던 거 뭐냐면 10만이 체험이에요. 10만이 체험. 직접 캘 수 있는 거예요? 캘 수 있는 거야. 볼수록 다채로운데. 진짜잖아. 하는데 안 해. 안 하고 뭐 예약을 해서 몇 팀만 예약을 가는- 했었어야죠. 아니 근데 그 10만의 체험이라는 게 원래 이쪽 지역에서 산삼 축제를 해마다 해요.
그때 있던 프로그램. 원래 있던 거야. 원래 있던 거기에 프로그램. 지역 150 행사를 거기서 차용해서 그러니까 산삼 하는군요. 축제 했던 프로그램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는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지역 축제에서 했던 그 컨텐츠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문제고. 176억이 들어갈 데가 없다는 근데 거예요. 뭐야 신마의 체험이? 그냥 밭에 그냥 옷을 줘? 당근 같은 아니 그러니까 가짜 산삼 있잖아요. 이제 가짜야. 가짜 모형을 갖다 플라스틱 놓고 산삼이 심어놓고 아니, 신발 따면 가짜지. 대신에 이제 신발 따면 뭘 줘요? 줘. 어, 그러면 이제 네. 산양삼 중에 얇은 뿌리 있는 거 하나를 이제 가는 거. 아니 주시고. 그런 걸 묻어놔야지 왜 그럼 가짜를 네. 근데 이제 뭐 묻고 아무튼 뭐 절차상 어려웠는지 대신에 비용 못했어요? 3만 원인가? 못했어. 2만 원인가 비용도 들어가요. 아. 추가 돈 비용 내야? 내야 돼. 추가 돈은 비용. 내야지. 내 돈 내고 그거 모형을 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형 캠 바꿔주겠는 데잖아. 근데 그게 가느다란 좋은 거 캐야 상황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뽑기 아니고 같은. 사실은 근데 공간 자체가 엑스포 전시장 옆에 있는 일부분 공간이니까 그래, 저 사실 뭐 거의 산에 같이 들어가는 게 그럼 아니라서 이제 보물찾기처럼 막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뭐 정확히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야 네. 밭에 이렇게 있더라고. 네. 그 뭐야 철갑상어? 철갑상어 맞아? 어. 철갑상어 잡기 체험 있어요. 어. 철갑상어 이렇게 잡는 거야 이거를 어. 물 안에서. 레알 철갑상어 학대야 그거. 아, 동물 살아있는 학대야. 철갑상어를 철갑상어가 막 헤엄치는데 거기 뭐 이렇게 바지 입고 들어가서 거기 막잡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있나 보니까 철갑상어가 캡이요? 만수 뭐 이렇게 그 만수무강의 불로장생. 불로장생 진짜 만수무강. 동물학대네. 불로장생의 상징 철갑상어리야. 아, 정말요? 그것도 뭐 잡으면 철갑상어를 그러면 주는 거예요?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잡는 걸로 끝. 아, 한 번 이제 뭔가 안 영험한 이렇게 기운을 경험하는 얻는 거죠. 거잖아. 받으라는 진짜 그 철갑상어 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철갑상어 입장에서 굉장한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동물을 그 보호단체에서 나서서 이거는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말 타기 체험, 승마 체험, 말 타고 한 바퀴 도는 거야. 항 노하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네. 그 더군다나 이게 사실은 이제 전시 공간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홍보관이거든요. 이게 문제야. 그 홍보관이라는 게 이 엑스포를 통해서 뭘 알리고 싶은지 함양이 176억이나 들어가서 이 돈 들여가지고 뭐를 세계에 알리고 싶은지를 전시하는 공간이잖아요. 전시 공간은 의리의리해요. 커요. 근데 정작 그 함양 지역의 산양삼에 대한 부분은 되게 적어요. 엄청 좁은 공간. 하나였어 거의 하나. 탄 같은 거 하나 놓고 거기다가 전시되어 있는데 영어 설명도 없어. 한국어로만 설명이 돼 있고 국제 외국 사람 행사인데 올 리가 없으니까. 올 리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전시된 제품들을 봤어요. 그러면은 함양에 있는 산양삼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중국산 화기삼이라고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쫙 깔려 있어요. 더 문제는 유통기한이 2009년이야. 유통기한 10년 지난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주겸 갖다 놓고 그 문제는 그럼 갖다 놓을 수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가 이게 함양과의 제품과 어떤 차별성이 있다. 함양 제품은 중국에서 이렇게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함양 제품은 이거랑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설명도 없어. 그냥 막 갖다 놨어. 막 갖다 놨어. 그냥 공간만 전시 공간만 마련해 놓고 채우기에 급급한. 채우기 급급한. 그러니까 그래, 정말 뭘 알려야 될 것도 모르겠고 진짜 저희 갈 때는 열린 마음으로 갔어 진짜. 이게 정말 재밌으면은 호윤아 그냥 잘 구경하고 그냥 올라가자. 거기 보면은 그 식당에서 산삼 비빔밥 있어요. 산양삼 비빔밥 그거나 먹고 가자 그러려 했거든. 정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해외 교류관이었어. 해외 교류관. 왜요? 가장 충격적인. 유용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해외 교류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엑스포니까. 엑스포의 가장 산업적 측면이 부각돼 있던 산업 교류관에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개 국가에 29개 기업이 참여했다라고 홍보가 돼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에 어떤 해외 기업들이 들어왔지 가봤어요. 근데 산업 교류관에 해외 기업 참가 부스를 따로 만들어놨는데 제일 구석에 공간이 한 3-4평밖에 안 돼요. 3평밖에 안 돼 진짜. 그 거기에 11개 나라의 29개 제품을 몰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한 기업마다 유리상자 하나밖에 전시 공간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 거기 제품도 한두 개. 이걸 갖다가 그 어떻게 보면은 벽에 붙여놨어요. 벽에 이렇게. 붙여놨어 다. 그 3열로 해가지고 열을 3개 만들어가지고 이걸 나란히 종이 유리상자에 넣고 제품 한두 개씩 넣고 이걸 나란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보고 설명도 거의 없어. 뭐 키르기스탄에서 온 꿀이라는데 이게 어떤 항노화 효과가 있는지 적혀지도 않고 더군다나 뉴질랜드산 그래놀라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그래놀라가 왜 여기에 항노화 산업에 전시돼 있지라는 설명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이 기업들도 이거 알까라는 생각을 김기아 기자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알까?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사장님 알면 빡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기업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제품을 여기다가 출품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기업의 관계자도 없고요. 전혀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서 있을 자리가 없어. 여기는. 나랑 기화 선배 둘이 가면 거의 꽉 좁아. 꽉 차. 꽉 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둘이서 보면은 다야. 거의 한 4명 이상이 같이 관람이 좀 어려울 정도의 좁은 공간이에요. 그냥 어디서 약간 해외 직구로 제품 사다가 붙여놓은 것 같은 그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느낌. 유호영 기자가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서 근데 전시 자료에는 해외 기업 참가 명단이 나와 있고 해외 기업의 연락처가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도 있고 거의 이메일도 다 적혀 있어요. 네. 너무 황당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이거 한번 연락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한 10개 기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중국 기업들의 특징이 홈페이지가 없어요. 홈페이지가 없고 이메일 주소도 약간 그 회사의 대표적인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이메일 계정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 같은 걸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통역해주신 분을 이제 대동해가지고 한번 직접 전화번호를 네. 연락했는데 10개 정도의 기업 중에 한 두세 군데 정도, 세 군데 정도는 연락이 돼가지고 받았는데 그것도 자기 번호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친구래요. 전화 받았더니 혹시 산삼 항로와 엑스포 참여하셨냐? 한국에 있는 KBS다라고 했더니 내 친구가 참여했는데 내 번호 좀 올려달라 그래가 전화번호 적어놨다라는 경우도 있고 돈 양반이야. 황당했던 거는 없는 번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제 가짜 번호를 올려놓은 경우가 있었고요. 전화했더니 여기 KBS다. 거기에 이제 보건 뭐 이제 화장품 기업이어가지고 혹시 거기 화장품 기업인가요?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럼 어디인가 그랬더니 가정집인가 그랬더니 가정집이래요. 그러니까 가정집 전화번호를 올려놓던 거예요. 개판이야. 더군다나 중국 말고도 그럼 다른 나라도 이제 네.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이메일 통해가 접촉을 했거든요. 근데 해외 기업들 중에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호주나 이런 기업들 같은 규모가 좀 커요. 네. 그래가지고 이메일이 되게 홈페이지가 있어서 이제 그 메일 전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이메일이랑 네. 그 회사의 공식 메일이랑 이메일이랑 동일하게 같은 내용으로 네. 참가 여부를 물어보고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네.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서를 보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답변 안 왔고 미국에 있는 한 업체가 우리는 참여한 적 없다고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황당한 게 왜냐하면 사칭?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국제행사라고 우리가 국제행사 네. 그냥 말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기획재정부가 승인해줬잖아요. 기재부가 승인한 그렇죠. 국제행사잖아요. 네. 근데 기재부가 승인한 요건 중에 하나가 5개국 이상의 참여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럼 이걸 속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함양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 엑스포의 구조가 함양군이 이제 그 해당 기업들을 초빙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엑스포 밑에 그 홍보 대행사가 껴요. 홍보 대행사가 자신들이 해외 기업을 갖고 왔다, 모집해 왔다라고 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기업 제품들을 가져다가 깔아놓은 다음에 참여했다고 홍보를 한 거죠. 중국 기업 같은 경우 황당했던 게 여기 같은 경우 물어봤어요. 중국 기업 어떻게 함양이라는 도시를 알고 이 작은 도시를 어떻게 알고 참여했냐 했더니 자기 친구가 지금 뭐 무역업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네. 여행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네. 여행사를 통해서 알게 됐대요. 그 여행사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해봤더니 자신은 이제 홍보 대행사를 아는 사이예요. 홍보 대행사의 권유를 받아서 중국 기업 좀 모아달라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 기업을 그 홍보 여행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 짜집게 해가지고 개판이네. 중국 기업 10개를 모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는 아는 사람을 거치다 보니까 참여하지도 않은 기업 제품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국제적인 행사고 함양에서 항로화 산업을 통해서 이제 이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이제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엉뚱한 기업들이 다 이렇게 들어온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국제 행사로 보기 힘들 정도로 수준 낮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 자격 요건도 제대로 검열하지 않고 들어온 기업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함양군 쪽에서도 뭐 이렇게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뭐 이렇게 인터뷰했던데 오해라고요? 이 어. 모든 게? 이 모든 오해라고 이 뭔 개소리야? 그런데 그 함양군 그 담당하는 분 출신 무슨 단장 뭐 그분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양에서는 이제 엑스포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적 참여가 엑스포하지 어려웠기 않았어야지. 때문에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홍보 대행사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제 행사라고 한다면 그 격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설명조차
아무런 설명도 영어로 돼 있는 건 없고 단지 이제 말도 안 말 그대로 지역 축제를 더 확장한 돈 많이 들인 지역 축제를 꾸며놓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거를 오해라고 보기에는 저희는 좀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175 그럼 어디다 써? 그러니까 이게 그게.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텐트를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든대요. 텐트도 많이 들고 무슨 배가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돈이 든대요. 콘텐츠 개발 비용도 좀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들어오잖아요. 했잖아. 저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인바디 영상. 측정도 하고 인바디 심리 측정도 하고 뭐 심리 뭐 그것도 있어. 색깔로 뭐 심리 테스트 이런 것도 있어. 그리고 의리의리했던 게 함양군에 딱 들어가면은 함양군 전체에 함양 엑스포를 소개하는 전시 관련 자료가 어마어마해요. 식당에 가도 앞치마를 주는데 일회용 앞치마 주잖아요. 흰색 앞치마. 거기에도 함양 엑스포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물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함양군에 뿌려졌을 거란 말이죠. 마케팅비가 홍보 비용도 절대적으로- 적지 아무리 않았을 생각해도 거예요. 10억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그 얘기한 돈 거. 말고 이제 많이 들 수 있는 게 유인 기자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지만 지역 축제처럼 열렸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많이 하셨잖아요. 그에 가면 축제하면 저희가 보통 꼭 뭐가 있어요? 축제하면 여러분 축제를 가시면 먹을거리. 먹을거리 있을 가수. 것이고 음. 가수가 오죠. 음. 예, 공연이 오는데 어. 그럼 누가 거의 BTS 와야 되는데 가수가 많이 왔어요? 몇 명 기간 왔어요? 동안 얼마나 왔는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일단 수를 한번 세봤어요. 거의 뭐 오는 가수마다 다 세봤는데 우리 갈 때는 왜 가수 안 왔지? 우리 정확히 개막식 때 얘기하는데? 없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또 왔어. 57명이 30일 정도 되는 개막식 그 행사 동안 왔어요. 그러니까 12명이요? 근데 가수들이 유명한 가수 많이 왔어요. 가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는 게 왠지 그 가수들한테 피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름만 들어서도 알만한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도 많았고 너브나 뭐 이런 분들. 뭐 거기 다 지금 오셨네. 미스터 트롯 나왔던 그 유명한 남자 가수들도 많이 오고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귀한 세금으로 신나게 놀았구나. 57명만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대회장 곳곳에 보면은 래퍼들도 많았잖아요. 맞아. 맞잖아요. 래퍼 있었어. 우리 갔을 때 어. 래퍼 있었어. 거기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명 가수만 57명이고 그러니까 콘서트 아, 무대처럼 진짜? 공연하지 않은 또 조그만 무대에 소규모 무대로 공연 간 가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수가 많냐? 사실 산업박람회인데 문화 행사도 아니고 왜 이렇게 가수를 많이 불렀냐 물어봤어요. 돌아온 대답이 이 사람들이 그 가수들을 부르면은 연예인을 부르면은 사람들이 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뭐 팬클럽도 오고 그 가수를 보려고 이제 사람들 많이 온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시회 관람도 하고 물건도 사가고 이게 엑스포를 좀 이제 많이 알리는 홍보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였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결국 15명. 175억을 써도 수익이 그만큼 나왔으면 괜찮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수익을 그 수익을 생산한다는 게 사실은 176억만큼 벌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안 돼요. 못 벌죠. 어떻게 난 기본적으로 입장권을 일단 175억을 지금 얘기한 거 다 해도 반도 못 쓸 것 같은데 일단 뭐 네. 흥청망청 썼다 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엑스포라는 게 당장 그 행사 자체는 적자일 수 있지만 그 부수적인 경제 효과 이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콘텐츠야 그러면은 엑스포의 전제. 그러니까 이게 엑스포가 어떻게 열리냐면은 그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사전 자료가 만들어져요. 이 행사가 어떻게 이 행사의 가치, 이 행사의 경제적 가치나 아니면은 뭐 정책적 가치 같은 경우를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한 권을 만들어요. 200~300페이지짜리. 이 보고서를 가지고 기재부가 심사를 해요.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라고 기재부 2차관이 주관을 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랑 외부 이제 교수들, 그 외부 위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해요. 심사해가지고 이걸 국제행사로 승인을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엄격하네 나름 네. 절차는. 그럼 가가지고 이 자료 그 만들어졌던 200~300페이지짜리 자료를 봤어요. 그럼 이 함양 엑스포 가진 측면에 대해서 이제 함양이라는 지역에서 항로화 산업이 좀 이제 나중에 경쟁력 측면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다. 그래 이거를 투자하려는데 뭐 가치가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거기 우려도 담겨 있어요. 이게 기존에 있던 함양군이라는 그 군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남도랑 같이 하긴 하지만 그 주최 측의 역량 부족 때문에 지역 축제처럼 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어요. 정확한 예측. 예, 예측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전문가들이니까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경제성 평가도 마이너스예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플러스인 행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변적인 뭐 다양한 유치 산업이나 아니면은 자금이나 이런 뭐 입장권 판매를 해가지고 들어간 비용보다는 그래도 경제적 평가 또 사후에 이제 사후 그 부지 활용이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모든 행사가 마이너스인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도 거의 다 플러스로 뭐 10억, 20억, 뭐 30억 이상 버는 행사도 있고 100억 이상 버는 행사도 있어요. 근데 함양은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성 가치 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이 자료를 다 가지고 놓고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이거 하자. 그래서 해보자. 승인 내준 거죠. 그럼 뭐하러 그걸 보고서를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함양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얘기는 뒤에 이제 기재부 얘기는 좀 미안합니다. 뒤에서 하고. 자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니 뭐 기자들이 그 엑스포를 전부 다 가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근데 일단 저희가 개막식이 정말 꼼꼼히 정말 다 가봤거든요. 진짜 다 가봤고 다 찍어왔기 때문에 영상이 다 남아 있어. 근데 진짜 176원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우려도 있어요. KBS 유튜브에 16565GNS님이 야 176원이 뭐 돈입니까? 물론 화면 사고는 부족해 보이지만 기자놈들이 말이죠. 기자들이 일부러 처음부터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많이 보이네요. 직접 가보지 않고 저 기자들 말에 휩쓸리는 여론몰이 이제 하지 맙시다. 이제 기자들 말들 반도 못 믿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아니라니까. 진짜 답답다. 진짜라니까. 이거는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이건 진짜 자신 있게 얘기했다니까. 이 말이 안 돼요. 116원. 저는 함양을 4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개막식 때 가고 2번 함양 엑스포가 열리기 전에 전시장도 둘러보고 갔다 오고 전시 될 때도 2번이나 갔다 오고 사실은 저도 이런 우려가 나올 거를 사실 요즘에 엑스포가 비밀 공간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부분을 부각해서 왜곡해서 보도하면 우리 역풍이 불죠. 사실. 그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유튜브 영상 저랑 김기아 기자가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게 되면 전시관 같은 경우는 일부러 표시를 다 했잖아요. 그 의도가 우리가 한 군데만 가서 이 문제점을 부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시 공간을 둘러보고 이러한 결론을 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측면도 좀 많이 감안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함양 입장은 뭐 오해다. 그러니까 176억을 그냥 함양군이 다 쓴 거예요. 썼죠. 함양 엑스포에 들어간 거죠. 유치 활동하는데도 들어가고 유치 활동이 아니라 이제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 전시장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홍보하고 이런 데 다 돈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되게 뭐 재정 독립도가 높은 도시도 아니고 하니까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쓸 수 있지 않나. 그 저는 함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 지자체 입장에서 이런 행사 하고 싶죠. 왜냐하면은 이 작은 도시에 사람이 모이는 것만큼 그 그치. 지자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요. 함양의 이름을 알릴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뭐 지자체장 입장에선 이게 업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국비를 개최했던 거. 내 국비를 45억 끌고 왔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업적이 되고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도시 조그만데 이게 45억이나 들어왔구나. 좋게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행사의 문제점은 함양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각종 지자체들이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이걸 관리하는 지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재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템의 방점도 저희는 함양이라는 도시에 초점을 맞춘 행사가 그 취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라는 지역 지자체 국제 행사를 관리하는 그 기재부의 심사 그리고 그 사업 평가 이 전반적인 관리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 관리 문제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옛날에도 발생했는데 우리 옛날에 발생한 건 지금 취할 수가 없잖아. 다 끝났으니까. 다 돈 먹고 다 끝났으니까. 새로운 다른 곳을 또 우리 정세비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정세비 기자는 어떤 걸 취재했습니까? 뭐 저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걸 취재를 하는 동안 열렸던 행사가 마침 이런 좋은 행사가 있어가지고 김기아 기자랑 요인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갔었던 거고 행사가 끝난 곳도 몇 군데 방문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행사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림이 없잖아, 취재하고 우리도. 있는 게 제한됐죠.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제 특이하게 이제 앞으로 열릴 행사가 하나 남은 게 있는데 이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거든요. MZ 세대, 2030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2030년이에요. 2030년. 네. 2030년에 열린다고 합니다. 네네. 부산 국제 박람회? 부산 세계 박람회. 세계 박람회. 이게 아까 요인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등록 엑스포가 있고 인정 엑스포가 있잖아요. 등록 엑스포예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그 지금 더 규모가 큰 거겠네요. 국제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물론 그 인정 엑스포도 인정을 받은 거지만 국제 박람회 기구에 근데 이제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행사라고 보통 일컬어지거든요. 나머지 두 개가 이제 월드컵, 올림픽.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까지 개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행사를 다 개최한 국가가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두바이 엑스포가 열리고 있어요. 두바이에서 거기 이제 우리 유치단이 가서 막 이제 홍보 활동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네.
열리면 좋은 건가? 난 잘 몰라서. 무슨 박람회예요? 무슨 박람회? 뭘 국제 뭐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주제 다양성이 확보가 되죠. 국제 박람회 같은 뭘 경우는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 각 국가별로 음. 이렇게가 만약 유치를 하게 된다면 이런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이제 자기네 나라의 이제 컨텐츠 관을 다 꾸미게 돼요. 여수 엑스포는 뭐예요?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런 인정 거였어요. 박람회였죠. 딱 요런 거였는데 훨씬 부산 박람회가 개최가 된다면 규모도 커지고 훨씬 좀 풍부한 컨텐츠가 되고 이제 부산 쪽에서 또 이렇게 어필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인정 엑스포다 보니까 개최를 하면 좀 이제 그런 국가별로 관도 다 지어줘야 되고 그런 비용들을 다 우리 부담을 해야 됐었는데 이렇게 등록 박람회를 하게 되면요 각 국가가 자기 돈을 내서 자기 나라 홍보관을 꾸며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적게 들 것이다. 개꿀이네. 뭐 걔네가 이런 와서 거죠, 지어주니까 나온 거야. 우리 네네. 입장에서 건물 남잖아. 그런 식으로 건물 설명을 뜯어갈 거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 건물은 남는 훨씬 규모가 커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엑스포는 이제 대전과 여수잖아요. 여수가 기억이 많이 남으실 많이 텐데 남잖아요. 예. 이거보다 여수도 훨씬 큰 규모가 규모. 엄청 컸는데. 그거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꿀 빨았네. 근데 이거는 엑스포의 규모가 그러니까 여수 때가 한 1조 정도 들었잖아요. 국비가 1조 정도 1조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1조요? 때.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추산하는 것만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지금 4조 8천억 너무 많이 드는데. 최소 규모가 4조 단위고. 최소 4조 단위예요. 이거 그러니까 4조로 넘어가니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정세배 기자 추천해 보니까 아무 문제 없고 모두가 행복한 엑스포면은 뭐 얘기를 안 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는 이제 심사 단계부터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함양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서 이게 좀 어쨌든 뭐 함양은 인구도 많지 않고 뭐 이런 얘기인데 뭐 176억이 들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방금 설명을 들어보시면 몇 조짜리 행사다 보니까 당연히 심사가 좀 달라야 돼요. 그치 4조 상식적으로, 8천억이면 전혀 심사에 차별성이 없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함양을 한 번 심사했다. 그러면 이제 부산 세계박람회를 하루 심사하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를 여러 개 이런 행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이번 텀에는 한 10개 정도를 심사를 한 번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하루에 다 심사를 해요. 그런 것들을. 하루에? 하나의 하루 한 행사를 하루 날을 잡아서 아니면 뭐 일주일 동안 심사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어떤 심사 일정이 잡히면 이제 그때 안건으로 올라온 여러 행사들을 다 모아서 하루에 심사를 하는데 그럼 뭐 아침부터 뭐 밤 늦게까지 이렇게 뭐 좀 밤샘 심사를 하느냐 2시간 정도의 심사 시간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산 세계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3번 심사를 했어요. 그렇게 적게는 한 4번 정도의 이제 다른 행사랑 같이 심사를 했는데 그러면 뭐 행사당 30분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많게는 18번의 행사랑 심사를 했는데 이게 산술적으로 나눠보시면 120분을 18로 나누면 10분이 안 돼요. 행사 하나당.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몇 조짜리 행사가 통과가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고위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민간 위원이 8명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뭐 불참자를 포함해도 1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거든요. 120분 동안 10명이 나눠서 발언을 하는데 행사를 여러 개를 본다? 한 행사당 1분 말할 시간도 없어요. 이거 그치. 물리적으로. 그렇지. 그런 식으로 심사가 지금 이루어진 거죠. 아니 잠깐만 그런데 4조 8천억짜리 행사면 관련 자료만 해도 이만큼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죠. 네네. 그거를 어떻게 심사를 2시간 만에 그런 걸 10몇 개를 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행사 너무 자체가 대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사전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한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그 이미 앞으로 예정된 심사 국제행사들과 사후평가로 올라온 행사 2개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행사에 이루어진 대한 행사. 평가도 그날에 같이 하는 결과 거예요. 보고서를 네네. 받아가지고 이 2가지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뤄지는 이제 행사 자체가 1년에 이제 사실 정기적으로 많이 안 열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행사를 열었을 때 가장 많게는 세봤어요. 28개 행사 사전 심사랑 사후평가 합쳐가지고 28개 행사를 2시간 정도 안에 심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사전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말이 엇갈리는 게 기재부 입장에서는 사전에 자료를 제공한대요. 그 심사위원들한테 그래야지. 제공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연락했던 심사위원들은 이게 보안 사항이어가지고 사전에 자료를 안 준다. 우리도 뭐야? 가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자기들도 얘기하는 게 물론 자기들이 전문가여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 하나당 보고서 200~3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럼 10개 예정된 행사 10개라고 한다면은 1000페이지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냐 물어봤어요. 일단 요약본을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심사위원들이 얘기해요.
요약본을 제공하고 본인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냥 경제성 평가에 나와 있는 숫자 중심으로 보고 그냥 발언할 수밖에 없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통화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전 단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평가에서 낮은 행사도 있고 좋은 행사도 있고 정책적 가치가 더 높게 인정받는 행사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저희 모든 행사를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여기에서 그럼 최근 5년 동안 행사를 심사를 했잖아요. 심사 현황을 받아보려고 그랬어요. 물론 심사 현황을 받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평가를 해봤더니 통과율이 한 91%가 나와요. 거의 뭐 다 통과되는 다 거네요. 통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성이 떨어진 행사들도 다 통과가 됐어요. 제가 가본 거는 함양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함양도 통과가 되는데 거기서 떨어진 건 정말 좀 그랬나 보다. 아니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저는 너무 취재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가 기재부가 이 심사를 하고 사후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기재부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가 최근 5년 동안 심사한 행사가 몇 개고 그 중에 탈락한 행사가 몇 개입니까? 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넣었어요. 네. 알려줄 수 없대요. 왜? 그건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닌가?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거랑 그게 무슨 왜? 상관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미 끝난 행사 있지 않냐 네. 물어봤어요. 네. 이미 끝났어도 뭐 사후 정리하고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고 한 건 한 건 확인해 주게 되면 우리가 뭐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받을 수 있다고 이건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의 신청을 했더니 자료를 준 게 딱 한 장 공개했거든요. 제가 최근 5년 동안 국제행사 심사위원 달라고 했던데 이 자료인데 이렇게 왔어요 자료가. 몇 년에 몇 개 있다 개수만 나오고 자체적인 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심사 대상이었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자기가 심사했고 몇 건에서 탈락해 결과가 어떻다라는 그쵸.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정보공개 청구를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연차로는 9년 동안 정보공개 청구를 다 했어요. 뭐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고 청와대도 했었거든요. 청와대 취재할 정보공개 청구 넣으면은 청와대도 확인해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거 현황은 이렇다. 근데 이거는 개인 정보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해되잖아요. 개인 정보도 아니고 거의 100억, 200억이 들어가는 국제 행사를 자기 심사한 결과잖아요. 이거 심사해가지고 이거 승인해줬다. 탈락시켰다. 얘기하면 되는데 기재부가 그동안 이걸 안 알려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새로운 얘기로 들리는 게 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행사들, 특히 내년도 국제 행사가 봤던 지자체 국제 행사 5개더라고요. 그 5개 들어간 예산이 860억인가 들어가요. 이걸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니까 합격률 통과율이 91% 거의 대부분을 상당수 행사를 다 통과시켜주고 부실한 행사까지 통과시켜주는데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알수 기재부가 없지.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감시 같은 게 전혀 이루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KBS 유튜브에 이너마인드님이 정부 승인 심사가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이렇게 날림으로 했을까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영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기재부의 어떤 뭐랄까 오만함, 기재부의 약간 뭐 니깎게 뭔데 약간 이런 게 느껴져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답변을 당연한 정보를 주지 않는데 그 어기에 대한 합리적 설명조차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청와대도 이렇게는 안 한다. 청와대도 문제가 되는 거 제가 청와대 취재를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거를 의혹을 제기하면 청와대가 확인해 줬거든요. 이거 기다 아니다 확인해 줘. 그럼 제가 실제로도 취재를 하다가 접은 것도 있어요. 확인해 줬더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접은 것도 있어요. 그럼 초기 단계 제가 너무 황당해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 심사가 허술하다는 가설을 세운 거잖아요. 네. 그럼 승인율을 확인해 줘가지고 예상에 제 생각이 예를 들어가지고 승인율이 한 40% 50%다라고 한다면 전 취재를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예 뭐 기다 아니다 확인을 안 해줘 버리니까 이걸 기재부가 이렇게까지 꽁꽁 싸매는데 분명히 뭔가 더 문제점을 안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취재를 더 이어간 것도 있어요. 근데 기재부 자체가 물론 정부 예산을 다루고 권한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지고 문제 사실에 대해서 알릴 건 알리고 확인해 줄 건 확인해 줘야 사실은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건데 너무나도 꽁꽁 싸매니까 오히려 너무 취재할 때 저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힘들기도 하고 힘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유영 기자가 상황이 열심히 취재하니까 정세배 기자 같이 하면서 되게 힘들었겠어요. 많이 힘들었죠. 네네. 기준 너무 높고 요구 사항이 많고 저한테 약간 기재부 같은 존재였죠. 본인은 저렇게까지 하느냐. 아니야. 이번에 취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정세배 기자는. 사실 어떤 기재부를 담당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요현 기자가 많이 담당을 했는데 어쨌든 요현 기자의 그런 각고의 노력으로 정말 많은 이제 전수조사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걸 사실 하나하나 봐야 뭐가 문제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실제로 그 받은 자료가 무슨 자료예요? 그러니까 기재부 심사를 할 때 이제 법령상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기재부가 심사를 하려면 먼저 이 행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고 그 타당성 조사는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도맡아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이제 경제성은 어떻고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텐데 아마 이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고 뭐 경제적 파급효과는 요 정도 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건 행사를 개최하는 게 타당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 또 전수조사를 했었어야 됐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행사는 이미 좀 치러졌거든요. 그럼 치러진 행사가 제대로 치러졌느냐 성과가 어땠느냐를 또 따져서 실제 계획과 어땠는지를 좀 다 비교하는 게 물리적인 시간이 좀 걸렸죠 아무래도. 그 91%라는 수치는 어떻게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게 나온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확인 안 해주니까 국회 기재일을 담당한 의원실이 있어요. 김영진 의원실에 부탁을 했어요. 이 현황 좀 받아달라라고 해가지고 의원실이 요청하니까 현황을 주더라고요. 나 그런 거 너무 짜증나. 근데 기자가 요청하면 안 주고. 승인 현황은 안 알려주고 알려준 게 몇 날 며칠 날 어떤 행사를 심사했다. 결과는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리스트를 세운 거죠. 최근 5년 동안 그 기재부가 심사한 행사가 뭐 어떤 거다. 실제 열린 것과 비교한 거예요? 리스트를 세운 다음에 네. 근데 리스트 열린 것 중에 다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개최 안 된 게 없어요. 네. 다 개최야.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탈락한 게 뭐냐? 네. 기재부 심사에 탈락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그 지자체가 끌어다가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기재부 심사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기재부가 승인해줬냐 여부는 네. 해당 그 행사마다 지자체마다 다 연락하거나 보도자료 다 확인했어요. 진짜 노가다다. 노가다 했죠. 그러니까 다 확인해서 이거 행사 열렸는데 그 국제 행사로 승인 받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특히 한 4년, 5년 된 행사 같은 경우에 담당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3년 전 행사만 해도 담당자 바뀌었다.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되게 힘들었고 또 아까 아까 정세배 기자가 말했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기재부가 다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못 준대요. 자기네가 발간한 자료가 아니어가지고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그 행사를 개최했던 모든 지자체 다시 다 넣었어요. 그거를 니네가 행사한 거 타당성 조사 보고서 달라. 이걸 다 모은 데만 하더라도 거의 2-3주 이상 걸렸어요. 사실은 취재보다 더 힘들었던 게 그 자료 통계. 말이죠. 사실 기재부가 만약에 그런 통계 자료 주고 갖고 있는 타당성 조사 보고 제공했으면 이거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일인데 공무원분들도 고생할 일 없지. 네, 그거를 거의 저희는 한 달 이상 가까이 그 모든 작업을 추진하는 데가 한 달 이상이 걸렸죠. 그런데 이제 정세배 기자가 말한 것처럼 부산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한 함양 상삼 항로와 엑스포와 거의 비슷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거를 심사를 하고 오케이를 때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죠. 이걸 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전 확실히 하고 싶은데 부산 세계 박람회 취재를 하면서 지금 이걸 한창 준비 중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보도가 나가면 이거는 저기 경쟁 국가에서 이 뉴스를 보고 신나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공격을 할 것이다 우리를. 그래서 이제 경쟁 국가에서 저희 대들기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댓글이 이제 러시아어로 달리 모스크바가 가장 유력한 경쟁자라. 모스크바 유력해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어로 막 이제 달릴 수도 있는데 댓글에 그래서 이거 유치하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국익에 반하는 거다. 저도 부산이 개최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유치 과정에 대해서 뭐 부산이 유치를 하면 안 되는 뭐 타당성 그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일단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제 행사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엑스포도 있고 올림픽도 있고 월드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국제 행사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국제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하면 뭐 세계에 한국을 알리니까 일단 좋죠.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사실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들 중에도 이제 사후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걱정하는 나라 많잖아요. 빚더미에 앉아 있는 나라도 많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여수박람회도 지금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매해 지금 한 3천억이 넘는 빚을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 예. 9년 넘었는데 3,600억 정도 빚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건 이 행사 하지 말자, 부산에 세계박람회를 하지 말자라는 취재가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 행사가 이런 식으로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될 때 그럼 심사 과정이 정확했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가는 거 다 우리의 미래 세대나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부담들이잖아요. 그 부담을 떠안기 전에 여기에 대한 심사나 타당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국제 행사 유치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저희 심사를 살펴봤는데 함양과 부산은 너무 큰 행사잖아요. 격의 차이 나잖아요. 이건 176억, 이건 4조 8천억. 그러면 이 행사 176억짜리 지역 그 엑스포라 지금 등록 박람회 같은 경우는 아예 차원이 다른 행사인데 세계 3대 행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 행사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지금 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난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4조가 넘는 행사고 그 4조의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세금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세금도 이것도 무조건 조단이죠. 네. 조단위 세금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이거를 할지 말지를 정하고 이거의 타당성을 정하는 그 심사를 하는데 8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5분이 연락을 했는데 그분 중에 3분이 이게 잘 기억 안 나는데요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다뤄지고 무게감 있게 이거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케이 승인이 난 것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 그 보고서 여기까지 맞아? 맞아. 이게 맞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 더군다나 문제인 거는 그 보고서를 봤어요. 그 보고서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성 평가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경제성 평가도 그렇고 정책적 가치는 사실은 뭐 인정되는 행사일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우리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그럼 경제성 평가는 봤어요. 이게 돈이 문제가 되잖아요. 봤는데 마이너스 9천억인 거예요. 9천억 원. 마이너스 9천억 원 정도 이 행사를 넘었어요. 9,360억 이 정도 됐어요. 네. 이 행사를 유치했을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총 이득과 총 편익이라고 하는데 그 총 편익과 총 비용을 대비해 봤더니 마이너스 9천억 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비용이 더 많다. 그리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크지를 봤더니 입장권 수익이 1조를 잡아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봤더니 1조 못 판다. 1조 동안 입장 못 판다. 팔아봤자 3천억 원 정도다. 라고 분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권으로 거둘 수 있는 수익 자체가 이렇게까지 크게 부풀려져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나갈 거다. 우리 또다시 이제 여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이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행사를 별도로 띄어내서 여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더 엄격하게 보고 더 많은 외부 점검할 수 있는 위원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전문기관에 다시 한번 검토를 받던가 세부 계획서상으로 그러면 입장권 수익이 적은 만큼 다른 대체적인 사후 활용 방안을 더 마련한다던가 이런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3번 정도 심사한 다음에 국제행사 승인. 근데 이 전차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러니까 뭐 이 엑스포를 되게 추진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를 많이 알릴 기회 그리고 부산을 하는 기회 근데 이게 4조나 쓸 일인가?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유치를 해야 되잖아. 유치를 해온 거잖아. 기재부 입장에서는 유치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유치가 확정이 심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 그 돈은 유치가 돼야만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좀 정확한 말씀이신 게 이거를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통화가 있었는데 제가 계속 부산 박람회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한 거는 기억나는데 그때 내 기억에 뭐 문제 있었던 행사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산 박람회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니까 근데 그거 해야 돈 나가는 거 아니냐고 유치 못하면 돈 나갈 일도 없으니까 좀 안이하게 이걸 평가가 이루어졌지 않을까 유치해야 그때부터 돈 나가는 거지 유치하지 않으면 이게 4조든 10조든 유치 못하면 한 푼도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치를 한다는 거는 그 권위 있는 기구에서 네네.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승인을 한 거니까 기재부에서 굳이 그거를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경쟁에 뛰어들기 전에 이거는 2018년도에 심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우리가 이 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행사로 이제 지정이 되기 전에 또 국무회에서 이제 국가적 아젠다로 확정되기 전의 단계에서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사전 단계에서 이걸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본 거죠.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산이 워낙 큰 규모고
우리한테 미치는 사회적 여파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기재부에서 심사를 한번 해준 거죠.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 확정되면 그 뒤에 타당성 분석 없어요. 이 행사에 대한 엄격한 그 평가를 받는 단계가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가 유일해요. 이 구구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오케이 돼가지고 해서 유치 확정됐네? 그러면 우리 그 4조 원이 넘는 돈을 다시 한번 써야 되는 건데 그 엄격하게 이거를 국민적인 합의도 사실은 아직까지 마련된 단계긴 한데 그 사전 단계가 이렇게까지 허술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치 확정되고 나서 이 행사를 제대로 개최할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죠. 자, 여러분의 세금이 이렇게 쓰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인 행사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그 댓글 중에서 이게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않으니까 언론들이 또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게 많죠. 특히 뭐 지역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언론들도 사실 엮여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이거 부산 취재하면서 저희가 이제 부산 안에서도 이렇게 좀 과도한 이제 국비가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기사를 찾아봤는데 사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역 언론에서 없어가지고 저희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좀 접촉을 했는데 본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완전 만났다. 사각지대야.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하면 약간 역적 그럴 수 있죠. 그 누구 지역에서. 어느 네. 동네 사람이요? 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사실. 공동체 뭔가 이익에 반하는 그렇게 것 같은 지역은 또 그런 그런 정서 이해도 돼. 그치.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뭐 하명 얘기도 얘기했지만은 뭔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 지역에 뭔가 국비를 좀 시원하게 좀 이렇게 물꼬를 좀 터준다는 차원에서 그게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지역 균형 발전 필요하다. 뭐 그런 대의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또 그런 거라기에는 뭔가 그 행사의 의의 같은 게 더 중요하고 적자 반응이 너무 많고 하니까 이거 쉽게 이렇게 몇 조나 몇백억 이제 몇백억이 우습게 느껴지네. 부산 얘기 들으니까. 그렇죠. 176억은 장난 그러니까. 같죠. 네. 사실 국제행사라는 게 연속성을 가지는 게 사실 목적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 국제영화제를 갖고 누구도 시비 걸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 그 지역 축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행사 대단히 많아요. 그런 지역 축제를 기반으로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경우 많은데 이게 단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당 그 행사를 유치했던 지자체 장의 업적은 될지언정 해당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게 되는 상황이 지자체 장의 놓여지는 업적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네이버 이런 댓글 달리는 거예요. 스카이 삼땡땡님이 재난지원금 25만 원에 쩔쩔매는 놈들 아주 기가 찬다. 그러니까 이 4조 8천억 생각하면 무조건 뭐 물론 뭐 부산 엑스포에는 중요한 돈이고 함양 산삼 항로와 엑스포 176억도 되게 뭐 함양군에 중요한 돈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돈을 이렇게 쓸 이게 뭐 곳간이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무슨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뭐 나라 예산을 정할 때 기재부가 이걸 키를 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재부를 이렇게 조진다고 하는데 기재부를 비판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특히 우리 KBS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눈치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보도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텐데 이 다음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좀 읽어주세요. 다음에서요. 호랑임다님이 기재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 적발되면 전부 잘라. 근데 누가 잘라? 누가 당근 잘라? 짓거리만 해대는 거 참 어이없다. KBS 유튜브에서 YC나 H님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많아서 그렇다는 게 맞는 말이네. 이거 허경영 본자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다. 많아서 그런 겁니다. 뭐 누가 도둑이고 누가 뭐 잘못하는지는 뭐 보시는 분들 문제 평가를 하시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이거를 관리하는 게 기재부인데 사실 기재부를 이렇게 또 쫙서 취재하는 거 사실 좀 많지 않죠. 쉽지 않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취재 경험으로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고생했어. 취재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그래서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앞으로 뭐 잘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뭐 저희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과율을 몇 프로냐? 저희는 계산한 게 91%였거든요. 거기서 80% 초반을 얘기하더라고요. 82%. 네. 갑자기 예. 보고 봤더니 나가니까? 했더니 그러니까 저기 계산해 봤더니 이쪽에서는 탈락 한번 1차 심사에 탈락한 행사인데 재승인을 통해서 통과된 행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최근 5년간 3개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탈락이 한 번 잡은 것 같아요. 탈락이 한 번 잡고 승인에 또 잡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은 이제 승인율을 좀 낮췄다. 근데 저희 방식대로 기재부의 숫자를 카운팅해도 89%가 나오거든요. 저희야 5,0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정확하게 자기들이 어떤 행사를 탈락시켰는지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치. 이런 식으로 급급하게 뭐 자기들은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아까 우리가 저희 뭐 좀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 행사를 개최하고 나면은 기재부에서 사후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우리 행사의 실적이 어떤 실적을 거뒀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 보고서 엉망이 오타도 많고 엉망이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받아준 거죠. 정세배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은 지난해 거를 그대로 복붙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엉망을 했다고. 그런 게 있어. 방금 설명한 대로 2012년도 이제 계획을 세운 행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2019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라는 행사였는데 그리고 실제 행사를 2019년에 했잖아요. 2020년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해보니까 몇 명이 왔고 얼마 정도 수익이 이게 딱 숫자가 찍히면 되잖아요. 숫자 두 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숫자가 2020년 란에 있길래 내가 이거는 잘못 왔다 문서가 그래서 이거는 담당자를 다시 확인 이대로 보도할 수가 없으니까 담당자를 확인하면 그거는 저기 뭐 다른 거고 뭐 다시 보내주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맞냐고 하니까 왜 맞냐? 뭐 자기도 또 하는 말이지. 그때 담당자가 아니다. 근데 그때 담당자를 어떻게 알아보니까 이제 뭐 그것도 사실 어떻게 좀 평가를 엄밀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사후 평가 같은 경우에도요 외부 용역을 줘가지고 구체적인 평가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걸 좀 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그냥 왼쪽 숫자를 그대로 쓰셨다. 여러분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참고로 이것도 정식으로 기재부가 수리를 한 서류예요. 예. 아무도 안 읽어봤나 보네. 개판이네. 그렇죠. 예. 아무도 안 읽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왔던 심사위원 외부 심사위원 얘기하더라고요. 사후 평가는 사실 요식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표현을 그 심사위원이 썼어요. 대놓고 해. 했다고. 그런 말을. 이거 해봐도 사실 저 중요한 건 앞으로 있을 행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거는 있고 우리 미래로 나갑시다. 연것은 뭐 그렇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뭐 누적된 거죠. 여러분의 세금이 이렇게 펑펑 터지고 있다는 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밖에 작가님들이 국민 체조하고 있어. 즐거워서. 자, 여러분 이게 저희가 이번에 한번 좀 다양하게 좀 다뤄봤어요. 이게 저 유현 기자가 이 아이템을 가져왔을 때부터 같이 현장에 가서 뭔가 이 여행 유튜버가 김 기자는 부담 없이 가서 놀고 왔네요. 저요? VR도 해보고. 그렇죠. VR도 해보고. 근데 저는 타서 날아다니고. 이번에 김기아 선배를 원래 유튜브를 잘하는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가가지고 현장에서 자꾸 뜬금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왜 저 선배는 저런 소리를 하지 했는데 막상 유튜브 콘텐츠를 편집해 나니까 형이 한 말만 다 쓸게 많아요. 필요한 말들이었어. 다 핵심만 담고 있고 저 처음에 사실 제가 이런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안 보니까 이제 그런 탐사보도물을 안 보니까 이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바로 그 의도를 캐치하더라고요. 캐치하고 김기아 선배가 딱 그 아이템에 대한 적합한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됐어 그만해. 네. 이 이 정도 했으면은 괜찮은 그만해. 됐고. 자, 세배. 네네. 네 차례. 추가 말씀드리. 덧붙이자면 그래서 이제 요현 선배가 김기화 선배랑 이걸 같이 하려고 한다. 요새 적합한 인물은 김기화밖에 없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옆에서 이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가 이거랑 승인 내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우리도 축제 하나 합시다. 죽지 않아요. 뭐 91%인데 하나 합시다. 91%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되게 탐사보도부는 되게 오랫동안 한 가지 천착하다가 자료도 미친 듯이 많이 보고 그러다가 꽉 나기도 하고 킬 되면 또 그동안 뭐 했냐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쉽지 않은 부서긴 해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면서 요거 보도한 거에 대해서 유튜브로도 나가고 뭐 KBS 뉴스로도 나가고 뭐 디지털 기타 쓰고 또 댓글 읽어주는 기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세비 기자 오늘 출연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뭐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탐사보도부가 아니면 저희 회사 안에서도 좀 하기는 쉽지 않았을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천착을 해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또 그런 시간적 여유와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리소스 취재 리소스 같은 경우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덕분에 있는 동안 그래도 어쨌든 요현
기자가 좋은 아이템을 발굴을 해와가지고 덕분에 동안 저도 좋은 아이템을 취재하고 또 의미 있는 좀 보도를 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적어도 기재부가 앞으로 이런 거 심사할 때 조금은 좀 더 긴장을 하고 심사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다음 내년부터도 뭔가 달라지는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여튼 두 사람은 함양 근처 가지 마요. 그러니까 갔다가 괜히 욕 먹을 수 있어. 함양은 좁아서 바로 갈 거야. 그럴 것 같아. 자, 유영 기자. 저도 이게 생각했던 그동안 해왔던 취재 중에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누가 제보를 해줘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함양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 벌어진 일을 저희가 쫓다 보니까 기재부라는 그 시스템을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취재를 좀 옮겨가서 확장하던 게 있어가지고 사실 중간만 하더라도 이거 취재가 어렵지 않나. 기재부에 대한 정보도 자료도 좀 많이 못 받고 있어가지고 좀 접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잘 진행이 됐고 사실 저희한테는 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게 새로운 시도였거든요. 탐사보도물을 좀 새로 발전시켜 나가는. 근데 그런 것도 뭐 제 구상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되게 잘 나간 새로운 시도도 좀 많이 활용해보고 그래도 이제 기재부가 다음에는 이제 심사를 할 때 이렇게 허술하게 못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감시했던 문제점들이 좀 개선되지 유영 기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미 있는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도 많이 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촬영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시죠? 여기를 통해 업로드 돼요. 정세배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오늘 영상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